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그림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답니다. 책 제목은 책 속 늑대를 조심해. 글 그림 로렌 차일드, 옮긴 이는 고정아님이고요. 출판사는 국민서관이고 저 난초바다 정명이 낭독해 드립니다. 표지 앞면을 보면 의자 뒤에 늑대가 혀를 날름거리고 보고 있고요. 이 빨간 모자 책을 입고 있는 한 아이가 뒤쪽을 신경 쓰고 보고 있어요. 표지 뒷면을 볼까요? 진짜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고 싶다면 책 속 늑대를 조심해를 놓치지 마세요. 소름이 오싹, 머리카락이 쭈뼛. 그리고 만약 늑대가 책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답니다. 그러면은 늑대를 조심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지 않은 연한 하늘색이에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빼꾸눈의 늑대가 뭔가를 가득 안고 있어요. 아마 푸딩인 것 같은데요. 이빨 2개는 나와 있네요. 밤이 되면 엄마는 잠자기 전에 허브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그 중에는 커다란 늑대가 크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하고 튀어나와서 꼬마 여자아이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그림을 보면 늑대가 도무지 치약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냄새나는 거야. 이야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주인공 모두가 끔찍한 불행에 빠지려는 순간 마지막 쪽을 펼치면 문제가 싹 해결되고 모두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났죠. 허브는 빨간 모자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책 뒤 표지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 보면 한쪽 눈을 가린 꼬마 늑대가 나오고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진짜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 사나운 꼬마 늑대와 분홍색 기돼지 3마리, 소름이 오싹, 머리카락이 쭈뼛. 엄마가 동화책을 다 읽고 나면 허브가 말했어요. 엄마, 동화책 꼭 가지고 나가주세요. 엄마가 왜?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허브가 대답했어요. 책 속에 늑대가 있잖아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어요. 책 속 늑대는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늑대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엄마는 급한 마음에 그만 동화책을 허브 곁에 두고 나갔답니다. 처음에 허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 침대 옆 조그만 탁자 위에서 그릉 꼴깍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배가 아주 고플 때 뱃속에서 살짝 나는 꼬르륵 소리랑 비슷했는데 한 군데서만 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무슨 냄새도 났는데 별로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었어요. 지저분한 입에서 풍기는 냄새 같았죠. 게다가 어둠 속에서 2개의 눈, 아니 3개의 눈이 허브를 가만히 노려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허브는 바보같이 불을 딸까 켰지 뭐예요. 그랬더니 허브 눈앞에 동화책 속 커다란 늑대가 서 있고 그 옆에는 한쪽 눈을 가린 꼬마 늑대도 있었어요. 허브는 그 늑대가 동화책 뒤 표지에 있는 늑대란 걸 알았어요. 큰
큰 늑대가 그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지. 꼬마야, 너를 꿀꺽 양념해야겠다. 그러면서 입맛을 후루룩 쩍쩍 다셨어요. 여 조그만 호랑 발가락 내가 먹어도 돼? 새끼 돼지도 이렇게 분홍색이거든. 꼬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리고 꼬마 늑대도 입맛을 후루룩 쩍쩍 다셔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양탄자 위에 침만 줄줄 흘리고 말았답니다. 나라면 조금 이따가 먹겠어. 허브가 덜덜 떨면서 겨우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늑대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말이에요. 왜? 큰 늑대가 허브를 흘겨보면서 물었어요. 그래 왜? 꼬마 늑대도 눈을 흘기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왜냐면 꼬맹이들은 원래 후식이거든. 밥을 먹을 때는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 그런 게 있어? 큰 늑대가 물었어요. 그럼 그걸 몰랐어? 허브는 자기가 지어낸 깨에 약간 우쭐해져서 말했어요.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건 줄 알았는데? 넌 알고 있었어. 꼬마 늑대가 말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제 아주 약간 덜 무서워진 큰 늑대가 말했어요. 정말 알고 있었어. 꼬마 늑대가 가슴을 쫙 펴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잘 알면 한번 말해봐. 맨 처음에는 뭘 먹는 거야? 큰 늑대가 윽박지르면서 물었죠. 꼬마 늑대는 당연히 밥 먹는 순서 같은 건 전혀 몰랐죠. 하지만 바보처럼 보이기 싫어서 자신있게 소리쳤어요. 젤리를 처음 먹어.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거야. 그러고 나서 큰 늑대와 꼬마 늑대가 허브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젤리는 어디 있어? 젤리는 어디 있어? 젤리는 어디 있지? 허브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때 동화책 한 권이 눈에 탁 띄었어요. 어젯밤 읽고서 펼쳐진 잠꼬리기 공주님 이야기였죠. 펼쳐진 곳은 공주님이 자기 생일상 옆에서 훌훌 잠들어 있는 대목이었어요. 식탁에서 젤리 한 접시쯤 빼내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모두 아름다운 공주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었거든요. 허브는 동화책에서 젤리를 뺏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식탁 밑에 숨어있던 못된 요정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못된 요정은 말똥말똥 깬 채로 허브와 늑대들이 하는 말을 빠짐없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요정은 남자아이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세상에서 남자아이들보다 더 싫은 건 딱 하나, 여자아이들 뿐이었죠. 아이들만 보면 요정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힘없는 마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 아이들은 마녀 집도 다 뜯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녀를 오븐에 밀어넣기까지 했잖아요. 아이들만 보면 요정은 정말이지 친절이가 안 왔어요.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런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밥 먹는 순서 하나 몰라? 요정이 벌컥 화를 냈어요. 너희 얼간이들 때문에 우리 악당나라가 욕을 먹는 거야. 꼬맹이를 처음에 먹어야지. 젤리는 후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못된 요정은 책 속으로 도로 뛰어 들어가서 책을 탁 닫았어요. 처음에 늑대들은 너무나 창피해서 두 볼이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곧 괘씸한 생각에 눈이 무섭게 일그러졌죠. 허브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다른 동화책을 집어들고서 착한
착한 요정이 나오는 곳을 펼치고는 마구 흔들었어요. 착한 요정은 책에서 대굴대굴 굴러나와서 방바닥에 꽈당 떨어졌어요. 요정은 조금 화가 났어요. 드레스가 구겨지고 허물떠면 발목도 삘 뻔했으니까요. 꼬마야,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너를 애벌레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요정이 말했어요. 안 돼요. 허브가 소리쳤어요. 애벌레는 싫어요. 애벌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저 늑대들이에요. 아니, 또 너희 둘이니? 요정이 늑대들을 보고 말했어요. 어딜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니까. 나무집을 입김으로 날리지를 않나. 아무나 꿀꺽꿀꺽 먹어치우지를 않나. 그래도 되냐고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다가 착한 요정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꼬마 늑대에게 요술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그러자 연기가 퍽 하고 나더니 동화책이랑 똑같이 말이에요. 꼬마 늑대가 그만 무도의 드레스 차림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나, 이를 어떡하지? 착한 요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신데렐라가 입을 드레스야. 책에서 떨어질 때 나는 막 신데렐라를 무도에 보내려던 참이었거든. 어쨌거나 드레스 참 예쁘지 않니? 척 보면 알겠지만 내가 패션 감각이 좀 있단다. 하지만 늑대한테는 하나도 안 어울려. 꼬마 늑대가 거울을 보니 자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동화책 속으로 홀짝 뛰어들어서 신데렐라 대신 무도에 갔답니다. 신데렐라는 할 수 없이 집에 남아서 밤새도록 봉일을 해야 했죠. 아, 이젠 나도 어쩔 수 없어. 착한 요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이제 궁전에서 인기가 뚝 떨어질 거야. 무도회에 불쑥 늑대가 나타나서 왕자하고 춤을 추면 왕과 왕비가 뭐라고 말할까? 당연히 기가 막혀서 화를 내겠지? 제발 꼬마 늑대가 손님들을 먹겠다고 달려들지 말아야 할 텐데. 착한 요정은 너무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큰 늑대가 허브를 한 입에 꿀꺽 삼키려고 다가가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죠. 살려줘요! 살려줘요! 허브가 소리쳤어요. 착한 요정은 깜짝 놀라 재빨리 요술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그러자 커다란 늑대가 조그만 애벌레가 되어버렸지요. 나는 애벌레가 아주 좋아. 착한 요정은 이렇게 말하더니 애벌레를 늑대가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돌려보냈어요. 애벌레들은 착하고 얌전해서 날 귀찮게 하는 법이 없거든. 개구리들하고는 딴판이야. 개구리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왕자인 줄 알아. 게다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는 책 속에 납작 눌러서 버릇없는 공주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제 왕자도 공주도 없는 먼 곳으로 휴가를 가야겠어.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착한 요정은 퐁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허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모두 모아다가 척척 쌓고 그 위에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얹어 놓았어요. 동화책 주인공들이 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잠이 들었죠. 그리고 무서운 애벌레랑 멋쟁이 늑대랑 또 툴툴거리는 요정이 마음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엄마가 늑대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늑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대신 조그만 애벌레 한 마리가 빨간 모재 앞에 나타나서 겁을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령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죠. 여러분에게 즐거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늘 즐거운 나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난초바다 정혜연이었습니다.